창원 수업이 있었어가지고 또 집에 새벽 4시에 왔거든요. 뭐 2시간 자다가 왔어요. 좋다. 좋아. 지워볼까? 에이. 자, 그 다음은 1.4.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거를 글쎄요. 문제화해서 뭐 내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이 과정을 이제 인식을 해두면 파동 방정식이 이렇게 바뀌어서 오비탈이 됐겠구나 라는 걸 이제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1.4 제목이 뭐냐면 좌표 변환. 칼티지안 코디네이트. 이게 우리말로 뭐예요? 직교좌표기. 태인이 영어를 잘하는데? 태인이 네이티브죠? 네이티브. 영어를 잘. 진짜로요? 그래, 아무리 봐도 딱 소말리안 같다니까. 소말리아 사람 영어 잘하거든요. 그래. 하여튼 알겠죠? 네, 좋습니다. 영어 잘하네. 좋아. 그럼 이제 뭐 영화 같은 거 부를 때 자막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진짜로요? 이야, 대단하다. 이야, 그러면 그 해외에서 살다 온 거예요? 아니요. 오랫동안 영어 유치원. 영어 유치원. 이야, 우리 집 딸들도 영어 유치원 나왔는데 영어 하나도 못하던데? 대단한데요, 태인이? 뭐 하여튼 그렇다. 저 어쨌건 칼티지안 코디네이트, 우리말로 이제 직교좌표계. 라고 하는데, 이 직교좌표계는 직관적인 이해는 쉬워요. 직관적인 이해는 쉽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X축으로 몇 칸, Y축으로 몇 칸, Z축으로 몇 칸. 뭐 되게 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계산을 할 때는 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이 나오냐면 카타스트로피란 말이 나오는데 무슨 뜻이죠? 직역하면? 카타스트로피. 바로 봐. 대재앙이. 뭐 쓰나미가 분다거나 뭐 토네이도가 분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계산이란 무슨 계산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냥 뭐 더하기 빼기? 무슨 계산하는 걸까요? 바로 적분 혹은 미분은 그냥 아무 때나 상관이 없는데 적분 얘기하는 거예요. 적분하고 그 다음에 미분 방정식 의 계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교좌표기로 표현을 하면 보기는 쉬운데 걔를 가지고 전문적인 계산을 할 때 계산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깜짝아.
깜짝아. 두 번째,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직교좌표계는 이런 문제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적 계산에서는 바로 폴라 코올디네이트. 자, 폴라 코디네이트 우리말 번역은 극좌표계. 이거를 선호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특히나 양자역학에서는 이제 더 이상 직교좌표계를 쓰지 않습니다. 직교좌표계를 쓰지 않고요. 전부 다 모든 입자의 위치를 뭐로 표현한다? 극좌표계로 표현한다. 그래서 뭐에 익숙해야 된다? 극좌표계에 아주 익숙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극좌표계를 표현을 조금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X축. Y축. 그리고 G축에 3차원 축을 우리가 편히 알고 있는 직교좌표계로 한번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탑건 봤다 그랬어요? 재밌다고 했죠. 난 못 봐가지고 영화 끝났다면서인데 극장에서 끝났다고. 진짜 이게 재밌다고 얘기를 아무도 안 해. 저번 주가 학생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완전 재밌다고. 진짜 그래요. 알았어. 태인이도 파일럿 어때요? 공군. 어릴 때 꿈이었어요. 진짜로요? 네. 이야, 좋은데요? 하지 그랬어 왜? 과학을 더 좋아해서. 알겠습니다. 뭐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뭐 anyway. 진짜로 이 과학이란 학문이 좋아요? 딴 거보다 나은 것 같아요. 딴 거보다 나은 것 같다고요? 그러면 뭐, 과는 어디로 갈 생각인데요? 재료, 신소재. 진짜로요? 근데 자기 정도면 뭐 이렇게 메디컬 쪽도 지원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쪽은 반수. 아니,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좋아요. 좋아. 뭐 어쨌건 그렇고 여기 과학 좋다는 사람 오랜만이어서 그냥 뭐 성적 때문에 하죠. 보통 그런데 이제 자기는 이제 좋다고 반갑습니다. 네, 좋아. 자, anyway. 자, 그래서 이제 x, y, g축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3차원에 있는 어떤 점을 그냥 편의상 P라고 해보도록 하겠어요. P. 한 칸만 더 갈까? P. 너무 멀리 갔다. 그래, P라고 해보자. 그럼 이 녀석의 좌표를 x, y, z로 표현을 해보죠. 자, 이때 여기서 띠디디디디디디디디디. 아이고. 요 정도. 자, 이렇게 뭘 한번 만들어 볼 거냐면 P 다시라고 해서 x, y, 빵. 빵빵빵. 그래서 저 3차원상에 있는 어떤 점을 xy 평면 위에 정사형한 어떤 새로운 점 P'를 생각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좌표가 요렇게 x축이랑 맞닿아 있는 요 부분,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 x좌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y축이랑 맞닿아 있는 요 점, 여기가 y좌표가 될 거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여기에서 얘가 요거랑 평행하게 G축이랑 맞닿아 있는 요 점이
G축 좌표가 될 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때 이 원점으로부터 X축으로 요만큼, Y축으로 요만큼, Z축으로 요만큼 간 걸 한꺼번에 요만큼 갔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자, 이때 뭐를 정하느냐? 첫 번째 1. 1.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를 R로 표현합니다. 그게 어디를 얘기하냐면 바로 요 점에서부터 여기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R이라고 하면 저 R은 바로 X좌표하고 Y좌표하고 Z좌표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저런 관계가 있겠죠. 그리고 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D의 모든 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요 정의역의 떨어진 거리의 정의역이 어떻게 표현돼야 되겠어요? 바로 0보다 크거나 같다. 아시겠죠? 그러면 3차원에 있는 모든 점의 거리를 다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2. 여기서 이제 뭐를 하나 적인을 하냐면 바로 X축으로부터의 이거부터 하자. G축으로부터의 위도 시타를 정의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여기 요 각도를 시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Z축에서 떨어진 각도를 시타라고 하는데 그럼 이 시타 같은 경우 어떻게 될 거냐면 바로 그 정의역이 어떻게 될 거냐? 바로 시타는 0에서 파이까지라고 정의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역시나 3차원의 모든 점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X축으로부터의 경도 걔를 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부터의 이 각도 얘를 파이라고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저 녀석의 정의역은 어떻게 될 거냐? 바로 0에서부터 2파이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 조건들을 만족하면 어떻게 된다? 3차원에 있는 모든 점들을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부터 우린 또 어떤 수학적 관계를 찾을 수가 있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이면 여기가 직각일 때 이 Z축 좌표는 뭐랑 같다고 생각할 수 있냐면 바로 R 코사인 시타랑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직각이면 이렇게 R 코사인 시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덕에 이 원점에서부터 이 P 다시점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R 사인 시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맞나요?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이 X좌표는 우리가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 사인 시타인데 여기가 직각이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R 사인 시타의 코사인 파이. 그리고 여기에 있는 Y좌표는 어떻게? R 사인 시타의 사인 파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교좌표계를 극좌표계로 바꿀 때 저런 수리적 관계가 나타납니다. 만약에 이제 자기가 물리학과 학생이고 뭐 수리 물리를 막 공부하고 있다면 여기에 있는 이 x, y, z의 이 수리적 관계를 이용해서 정말로 좌표 변환하는 문제들을 풀어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일반화학 수준의 양자역학을 생각하고 있을 때는 사실 이런 식의 수학적 관계 있긴 있지만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바로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바로 r 시타 파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극좌표계에서 r이 뭐다? 원점에서 어떤 점까지 거리. 그 다음에 시타는 z축에서 떨어진 각도. 그 다음에 파이는 x축으로부터 떨어진 각도예요. 그런데 이때 그 정의역이 시타가 0에서 파이, 파이가 0에서 2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뭐를 설정할 수 있다? 이후에 적분 범위를 설정할 수 있어요. 적분 범위를 잘못 설정하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꼭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의역 여기에 있는 위도는 0에서 180도까지, 경도는 0에서 320도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 1.5. 하기에 아까 내가 괄호 몇 번까지 썼죠? 2번까지 썼었나? 3번. 자, 그래서 수소 원잔의 전자의 파동함수의 좌표를 앞으로는 무엇으로? 극 좌표계로 표현한다 라는 것을 꼭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아까 어떤 파동함수까지 이제 표현이 됐었죠? 2뮤 h바 제곱에 델 스퀘어 파이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 r 분의 z2 제곱 보자 z2 제곱 파이에 이게 2파이 요 수식까지 우리가 당도했었잖아요. 근데 이때 얘를 어떻게 해준다? 앞으로는 이때 파이를 x, y, z 대신에 어떻게? r 시타 파이로 변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제 뭐가 왁왁왁 바뀌냐면 여기에 있는 델 스퀘어 같은 거 이게 이제 뭐로 바뀌었었냐면 아까 뭐로 표현됐었냐면은 그 x, y, z에 대한 이계 미방으로 표현이 됐었거든요. 그거를 r 스타 파이에 대한 변환으로 바꾸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가 사실은 교재에 소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 보시냐면 102페이지 왼쪽 단락에 보시면 1.4 좌표 변환하기 맨 아래쪽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러한 극좌표계에서 델 스퀘어는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는 그 아래쪽에 그 x, y, z에 대한 두 번 미분한 걸 더해 놓은 거 있잖아요. 얘를 극좌표계로 바꾸면 그 아래쪽에 있는 그 C처럼 바꿀 수가 있다고요. 이 바꿀 때 뭐가 필요하다? 요거, 요 관계가 필요해요. 요 세 개의 관계를 요 델 스퀘어에 넣으면 x, y, z 대신 r 시타 파이 표현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뭐 대학 같은 데 가서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글쎄요 뭐 이 그런 강의를 들을까 모르겠는데 양자역학 강의 같은 걸 들으면 진짜로 이걸 손으로 풀어서 이렇게 좌표 변환하는 걸 미션으로 하게 될 거예요. 나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그 결과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3시간 걸렸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계산이 하도 복잡해가지고 중간에 계산 실수가 계속 나와요. 계속. 근데 희한하게도 이 좌표 변화는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계산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분에서 미분 변수 바꾸는 기술이 있잖아요. 그거 그냥 그대로 정말 그거 하면 돼요. 다만 변수가 좀 많을 뿐이다. 그래서 실수가 자꾸 생길 테니까 한 아무리 빨라도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걸 이미 옛날 수학자들이 해놨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XY지의 직교좌표계를 뭐로 바꿨다? 극좌표계로 바꾸고 앞으로는 파동함수를 극좌표계로 표현을 하겠다. 뭐면 아시겠죠? 그런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자,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지워볼게요. A 그 다음 1.5 자, 그 다음 이 수소 원자의 파동함수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 바로 변수 분리 이키마스 요거 자, 우선 첫 번째 1 수소 원자에서 전자의 위치 에너지는 오직 핵과 전자 간 거리 그걸 우리가 R이라고 하죠. 로만 결정되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표현됐었냐면 이렇게 표현됐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얘가 그래서 위도와 경도와는 관계가 없구나. 저수직상에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로부터 어떤 생각을 하냐면 파이 r 시타 파이에서 거리와 방향이 서로 독립적이겠구나 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녀석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까 파티클이나 1D 박스, 2D 박스, 3D 박스 할 때 변수들을 막 그 뭐냐면은 인수분해 해가지고 서로 독립적이라고 가정했던 거 기억나죠?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얘를 가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정해? 요렇게. 짜잔. 곱하기. 진짜 그냥 곱하기예요. 알겠죠? 그 다음 짜잔. 요렇게. 그래서 변수 R만으로 묶여있는 항과 변수 시타 파이가 묶여있는 항으로 그냥 곱하기 혹은 인수분해된다. 누가? 파동함수가. 라고 뭐 가정하는 거야. 그 가정의 근거는 요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변수 분리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안 하시면 안 풀려요. 알겠죠? 네.
이렇게라도 해서 풀러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라도 안 하잖아? 몰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식의 테크닉을 적용하는데 이를 뭐라고 부른다? 변수 분리를 한다. 이런 말이죠. 이때 여기 밑에 쓰면 되는데 1 요 R을 뭐라고 부른다? 저 부분을 뭐라고 부른다? 바로 전체 파동함수에서 거리 변수만으로 인수분해된 항,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R이잖아요. radial part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두 번째 Y. 얘는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angular part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이 part 대신에 이렇게 이제 function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뭐 책의 저자마다 이게 취향에 따라 이름을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radial part, radial function 뭐 이렇게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이걸 우리말 번역으로 어떻게 했냐면 radial part 우리말 번역으로 뭐였죠? 방사상 부분이었고요. 그다음 angular part는 우리말로 각 부분 이렇게 번역을 했었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렇게 파동함수를 뭐 radial part와 angular part로 인수분해할 수 있다. 분해 인수분해. 무슨 말이겠죠? 이런 테크닉을 변수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다. 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로 얘를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한 다음에 이제 요거 얘를 진짜 이게 다시 넣어요. 다시 넣어서 이기비방을 푸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느냐? 네, 사실 할 수 있어요. 진짜로 고등학생 정도의 수학 실력으로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뭐 물리 시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했다고 치고 이 미분 방식을 풀어서 나온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의 속성을 자세히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결과의 속성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걸 우리가 드디어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의 여러 가지 특징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레디얼 파트와 앵귤러 파트를 계속 열심히 했다고 치자. 열심히 해서 나온 결과가 있겠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아, 좋아. 스고이다. 아, 좋아. 아무도 안 봐.